45년 된 음마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우리 광고 한번 보고 갈까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저희가 2호선 저희 사무실 쪽에서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진단, 그리고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여러 투자차, 오늘도 물론 투자차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드리겠지만, 혹은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전문가 세 분이 저희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월등한 내공을 갖고 있는 저를 포함한 부동산 전문가 3명이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1시에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안중근. 우리 안중근님은 참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저 공급이 씨가 말랐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수급을 이제 기존 정권에서 계속해서 망가뜨려 놨죠. 우리 안중근님 말씀처럼, 반시장적인 법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 수급이 엄청나게 꼬여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자본이 이끄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부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퇴를 가해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삼성행이라는 그룹이 대한민국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여러 가지 규제, 이 개발이라는 거는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이라는 것을 끌고 옵니다. 걔네들은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개발과 가격 상승은. 노후 주택가를 최신식의 주택가로 개발하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하철이 없던 곳에 지하철을 집어넣는다면 그 지역의 교통망은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은 가치 상승에 의한 가격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그전 정권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가격이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철퇴를 가했고 규제에 대한 강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회사들도 이 사업에 선뜻 나서는 회사들이 없었죠. 어떤 기업들도.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포기하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안중근님 말씀처럼 빌라는 빌라 시장대로, 아파트는 아파트 시장대로, 재개발은 재개발 시장대로 공급이 전혀 끊겨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 공급이 끊겼으면 그럼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파트 하나 지어내는데 아파트를 한 채 짓나 100채 짓나 짓는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죠? 아파트를 지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5년, 20년씩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2050년이나 돼야지 공급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냐? 1억 5천짜리 전세가 5억이 되는 새로운 진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2억짜리 전세가 6억이 되는. 그렇죠? 고스란히 그 피해는 당연히 또 서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고요. 서민들의 전세 가격 상승은요, 다주택자들한테는 새로운 또 자금이 만들어지는, 세팅이 되는 효과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아파트 2채가 있었는데 각자 2억씩 전세를 줬는데 5억씩 전세가 올라간다면 없던 6억이라는 돈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싫어서 개발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주택자를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결국에는 살 사람이 없다. 집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집을 안 짓는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도 힘든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하더라도, 주택건설, 특히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의식주라고 해서, 주택은 필수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상가라든가 토지, 건물이 필수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필수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필수 부동산에 대한 시장을 빨리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45년에 음마 아파트의 변천사 보겠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천만 원 하던 음마 아파트가 분양가가 얼마였다? 79년에 2천만 원이었다. 물론 79년에 2천만 원과 지금의 2천만 원은 가치가 틀립니다. 이때 당시 월급이 10만 원, 2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79년도에. 물론 제가 아주 어릴 때였겠죠. 월급이 한 2, 30만 원 했던 시대에 2천만 원의 음마 아파트를 분양했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겁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데 아파트를 20억, 30억에 분양하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 2천만 원이면 지금의 20억, 30억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45년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얼마? 28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79년도 분양가상 비교를 하면 무려 147배를 상승했다. 야, 그러니까 음마아파트 두 채 사놨으면 게임 끝. 인생 게임 끝입니다. 그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45년간 여러분의 삶의 질은 몇 배가 상승을 했습니까? 우리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45년 동안 여러분들의 급여는 몇 퍼센트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까? 45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얼마나 성장을 하셨습니까? 45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질은 얼마나 성장을 하셨습니까? 45년 동안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는 얼마나 성장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진짜 진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파트를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금 화폐 가치를 보유한 사람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금이 한 돈에 한 4, 50만 원 하나요? 4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돌잔치를 가면요. 반지를 하나씩 사줬는데 지금 얼마예요? 한 돈에 42만 8천 원이네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10년 전에는 5, 6만 원이었던 게 7, 8만 원 했나요? 5, 6만 원이었던 게 4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가치라는 놈은요. 과정, 입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바뀌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도 가치가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45년 된 음마아파트가 무려 147배의 상승을 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괜찮은 주택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나의 인생이 바뀐다. 근데 한 채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 인생이 바뀔 수 없다.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죠. 음마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물론 28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좋지만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두 채 정도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팔아서 현금화시키고 또 매도해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주택을 한 채 정도는 더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음마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한번 보면 79년도에 2천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평당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평당 68만 원. 지금 강남 아파트가 45년 동안 68만 원에서 얼마? 평당 8천만 원 시대입니다. 안 나오는구나. 8천만 원 시대. 평당 8천만 원 시대니까 68만 원에서 8천만 원이니까 엄청난 겁니다. 자, 79년에 평당 2천만 원에 분양한 아파트가요. 97년 한 20년이 지나면서 10배가 뜁니다. 10배 이상 뜁니다. 2천만 원이 2억 7천만 원. 평당 68만 원에 분양한 아파트를 평당 900만 원까지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97, 98, 99년도에 뭐가 있었죠? 1기 신도시를 입주하고 IMF라는 게 빵 터집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는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음마아파트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2007년도입니다. 다시 20년이 지납니다. 2억 7천짜리가 이번에 13억 7천으로 올라갑니다. 2천만 원이 2억 7천으로 올랐다가 2억 7천짜리가 또 20년이 지나니까 13억 7천. 이때는 2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고요. 글로벌 외환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글로벌 외환위기가 오면서 보합 상태. 근데 재밌는 게 있죠. 글로벌 외환위기가 끝나자마자 1년 만에 또 3억이 뜁니다. 16억. 평당 5,300만 원. 그러다가 얘가 28억 5천까지 지금 2024년 8월 달 거래량이 28억 5천만 원까지 찍어냅니다. 자, 이 음마아파트를 물론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야 너무 비싼 거는 맞습니다. 너무 비싸요. 제가 봐도 이게 비현실적으로 비쌉니다. 2, 30억, 4, 50억짜리 아파트를 턱턱 사내는 사람이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도 사실상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겁니다. 더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친구가 상위 소득, 상위 계급과 중위권, 하위권마다 계급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계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꼭 음마아파트 같은 최고 상위급 계급만 우리가 노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거주자라면.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 템포에 맞춰서 조금씩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겠죠. 그죠? 1등급 아파트와 5등급 아파트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내 집이 있고 없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의한 화폐 가치 하락을 막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을 안 사거나 투자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답답하신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이 좀 본인들은 지금 더 답답하시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단순하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망상 때문에. 또 하나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고 두 채, 세 채 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주택을 두 채 사도 종합부동산세 낼 수 있는 정도의 주택을 살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음마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무진장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197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는 이 시장에는 다양한 변화들과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변하지만 오르고 떨어지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무려 147배의 성장을 갖고 왔다라는 게 우리나라 대표 아파트의 산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재건축 안전진단이 없었게 재건축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든가 실거주자들한테는 상당히 센세이션한 일이고 재건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일이고 재건축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재건축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수동 트리마지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 다 아시는 얘기죠. 2014년 3월 달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엄청나게 비쌌죠. 3,200에서 4,800. 이때 당시 성수동의 아파트 시세가 평당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성수동 2014년도에 성수동 주변 시세보다 무려 2배가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당연히. 자, 이때의 성수동은 지금의 성수동이 아닙니다. 이때의 성수동의 가치는 저 바다가에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성수동을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수동은 지저분하고 철공소가 많고 뭐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서울 숲 하나 있다는데 그게 다인 것 같고 이 정도의 가치밖에 없을 때가 무려 10년 전이 불과 10년 전입니다. 불과 10년 전. 그러다 보니까 이 트리마제가요. 2014년에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 동안 266가구가 미분양이 납니다. 그러니까 입주 직전까지 미분양이었었던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얼마 전 평당 1억이니까 3.5배가 올랐어요. 350%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34평 11억짜리가 지금 45억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입지에 대한 가치 변화 이런 거를 눈여겨보셔야지 돼요. 쉽게 좀 한번 이해를 해드릴게요. 우리 어머님 한데 이게 아니에요. 주택은 있으나 내가 다른 집을 살